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초보 여행자들이 해외여행 가시면 영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 더 이상 해외여행 가셔서 어려움 아예 겪지 않으실 수 있도록요, 딱 집에서 출발해서부터 현지에 도착해서 거기 여행할 때까지, 그러니까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그리고 다시 내려서 입국 심사를 하고 또 호텔에서, 레스토랑에서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영어 단어 몇 가지들이랑요, 우리가 영어 회화라고 부르지만 사실 영어 회화까지는 거창합니다. 네, 간단한 영어 문장으로 의사소통 하실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영어 문장 3문장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 강의 쭉 들으셨던 분들이라면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영어를 강의하면서 여행 영어를 중간중간에 팍팍팍 넣어놨었어요. 그거에 대한 복습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꽤나 많아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어려운 내용도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랑 지금 공항에서 만나서 해외여행 간다고 생각 한번 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 영어다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저랑 같이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장에 5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항에서 출발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20단어를 쭉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외우는 거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필요한 단어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가지고 온 단어는요, 우리가 여행 갈 때 가장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여권이죠. 네, 여권 없으면 우리나라 출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여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패스포트라고 해요. 네, 한국말로 패스포트고요. 영어는요, passport, passport라는 단어고요. 이거 우리 입국 심사할 때 여권 보여주세요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passport라는 단어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한번 따라 해볼게요. passport, passport.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이고, 여러분 여권이 있으시더라도요, 여권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만료기간이. 제가 알기로 10년인데요. 10년이 지나면 여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갱신을 하셔야 되고요. 제 여권도 이제 곧 갱신할 때가 다 돼가는데, 날짜 잘 체크하셔서 여행 떠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여권 가방에다 고이고이 간직해서 공항 리무진이나 공항 철도 타고 공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체크인이라는 거예요. 이 체크인이라는 표현을요, 호텔에서 방에 들어가기 전에도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이라는 걸 하고요, 비행기를 타시기 전에도 체크인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 리무진에서 버스를 딱 내리면 여러분들이 어느 비행기를 어느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시는지 미리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 비행기 카운터마다 비행기 항공사마다 각각의 체크인 카운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짐을 끌고 가셔서 체크인 카운터에 줄을 서시면 이제 체크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한번 따라 해볼게요. check-in, check-in. 네, 아주 좋습니다. 이 체크인 할 때요, 여러분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항공사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될 수 있겠지만요,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의 경우에는요, 현지에 한국 직원이 없는 경우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번째랑 4번째 단어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3번째 단어로 가지고 온 게 바로 window seat, window seat. 한국말로는요, 창가석이고요. 4번째 단어는 aisle seat 이라고 해서 복도석을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비행기가 종류들이 많아요. 보통은 작은 비행기 같은 경우는 좌석 3줄 해서 총 한 줄에 6명이 앉는 게 있고요. 조금 더 크면 3 해서 9명이 앉는 것도 있어요. 물론 2, 3, 2 해서 2, 3 하면 7명이 앉는 것도 있고요. 3, 4, 3 해서 큰 비행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안 좋은 자리는 어딜까요? 네, 창가석도 아니고 복도석도 아닌, 그러니까 3명이 앉아있을 때 가운데 있는 자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이 사람한테 피해를 끼쳐야 되고, 또 나는 화장실 가기 싫은데 이 사람이 화장실 간다 그러면 또 일어나야 되고, 네,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면요, 좀 일찍 도착을 하셨으면, 보통 우리 출발하기 2시간 정도 전쯤 도착하죠.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도착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리를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 직원이 물어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창가석
창가석이랑 복도석이 있으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복도석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좀 물도 좀 많이 마시고 목이 좀 자주 타는 편이라서 물을 자주 마십니다. 물을 자주 마셔서 화장실 좀 자주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끼치도록 복도석에 앉는 걸 좀 선호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10시간이 넘어가는 비행을 할 때는요, 복도석이 훨씬 좋아요. 진짜요. 예. 남의 눈치 안 보고 내 생체 리듬에 따라서 화장실 갔다 와서 자고 훨씬 좋은데, 좀 짧은 거리 있잖아요. 한 3시간에서 4시간, 동남아 6시간까지도 좀 화장실을 좀 자주 안 가시는 경우에는 창가석도 괜찮습니다. 우리 좀 몸이 피곤할 때 창가석에 앉아서 푹 자면 아무도 방해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은 거리면 창가석, 긴 거리면 복도석이 좋은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 드리고, 창가석은 window, 이게 바로 window, 창가예요. sit 하면 앉는 자리예요. 그래서 창가석은 영어로 window sit 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window sit. window sit. 네, 그 밑에 있는 복도석은요, 약간 이게 읽기가 좀 난해해요. 앞에 있는 A를 묵음으로 생각하시고요. aisle, 앞에 있는 A도 묵음이고요. I 뒤에 있는 S도 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aisle sit 하면 복도석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aisle sit. aisle sit.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인 카운터에서 window sit 내지는 aisle sit 선택하신 다음에요, 여러분들 짐을, 수화물을 맡기게 되죠. 보통 항공사마다 규정이 있습니다. 네, 몇 킬로그램 이상은 추가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저가항공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경우는 아예 수화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수화물을 추가하시려면 돈을 좀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그 규정 미리 좀 확인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화물 같은 데는요, 보조 배터리 같은 거 넣을 수가 없어요. 네, 보조 배터리가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요, 보통 짐가방, 본인이 들고 가는 가방이나 이런 옆으로 매는 백 같은 데 넣고 가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수화물을 보내는데 이 수화물이라는 것 자체를 영어로 baggage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요, 배기지, 배기지 정도 되고요. 영어로는요, baggage. 이렇게 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baggage. baggage.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막 돈 낸다 이렇게 하면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 국가에서 운영한 좀 큰 항공사들이 있잖아요. 정상적인 좀 큰 비싼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다 인당 하나 어떤 데 30kg까지 공짜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가 항공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저가 항공들 같은 경우는 돈을 내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자리를 선택하고 수화물을 붙였다면 우리한테 이런 탑승권을 줍니다. 네, 비행기 탑승권인데, 비행기 탑승권을 영어로 boarding pass라고 합니다. boarding pass 한번 따라해 볼게요. boarding pass, 한국말로 그러고요. 영어로는요, boarding pass.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boarding pass, boarding pass. 네, 이 보딩 패스를 딱 가지고 여러분이 딱 보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한 탑승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탑승권에 몇 가지의 정보들이 좀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그 밑에 있는 gate라고 하는 게 써 있어요. 네, gate가 탑승구예요. 우리 인천공항 가면 게이트 몇 번까지 있나요? 하여간 엄청 많습니다. 네, 그 게이트라는 곳이 비행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탑승하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딱 표 보시면요, 게이트 몇 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게이트가 20번이에요. 그럼 게이트에 20이라고 써 있으면요, 그 게이트를 그 밑에 있는 제가 boarding time이에요. boarding이 이제 비행기 타는 거예요. boarding하고 time 뒤에 시간이라고 하는 boarding time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문제 없으시겠지만, 해외 가시면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gate도 영어로 되어 있고요. boarding time 역시도 해외에서 주는 항공권에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boarding time이 여러분들이 타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네, 실제 내가 비행기 시간이 오전 10시다. 10시에 비행기 타시면 안 되시겠죠. 최소한 30분 전에, 내진 40분 전에, 어떤 경우 20분 전에 타라고 그 보딩 타임이라고 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보딩 패스 받으시면요, 게이트 넘버, 게이트 몇 번인지 확인하시고, 보딩 타임, 타는 시간이 언젠지를 확인하시고요. 그 시간쯤 거기 가시면 됩니다. 너무 미리 가시면요, 할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딩 타임 시간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밑에다가
출발이랑 도착이라고 네 번째, 다섯 번째에다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벌써 우리 여행 영어에서 2번 정도 다뤘습니다. 네. 근데 해외 공항 같은 데 가면요. 우리나라 인천공항은요. 출발 3층, 도착 1층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하지만 외국 공항은 나뉘어지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주의하셔서 여러분들이 출발하시는 거면 사실 이 단어만 외우세요. departure 라고 하는 네 번째 단어 있습니다. departure. 한국말 departure인데요. 영어로는요. departure 정도 되니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departures. departures. 네. 원래는 departure인데요. 출발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s를 뒤에 붙인 거고요. 그 밑에 있는 arrivals 라고 하는 arrival이라고 하는 건요. 도착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제 마중 나가거나 했을 때는 도착지 arrivals 돼 있는 대로 가셔야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도착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arrivals.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모시러 나갈 때 글로 가거나 아니면 전광판 딱 이렇게 있을 때 전광판에 departures, arrivals에서 출발편, 도착편에 대해서 정보가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나와 있으니까 그거 전광판 확인하실 때도 departure 쪽 보시고 전광판을 확인하셔야 여러분들이 타고자 하는 비행기가 어디로 언제 출발하는지 어떻게 가는지 아실 수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저랑 같이 여행 떠나는 컨셉으로 이야기해봐요 했는데 제가 영어 수업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고요. 지금 뭐 여행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 체크인 카운터에서 표 받았어요. 그리고 departures 딱 보고 우리 시간을 좀 알았습니다. 시간을 알면요.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에 요거까지만 딱 하고 우리가 좀 스토리로 좀 이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장에 국내선이랑 제가 국제선을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나라는요. 국내선 인천공항에서 안 뜹니다. 근데 해외에서는요. 보통 공항이 국내선, 국제선 같이 취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태국에서 방콕에 있다가 푸켓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첫 번째 있는 domestic, 우리나라 말로는요 domestic이라고 하는 국내선 항공사 쪽으로 가셔야지 국내선 타실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국제선, 여러분들이 나라 간을 이동하실 거라면 국제선을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따라 해볼게요. domestic인데요. 영어로는요 domestic이 좀 가까워요. domestic. 아주 좋습니다. domestic 하면 국내선. 자, international 하면 국제선이에요. international.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해외 공항에서는 요거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표 받아서 살 것도 다 사고 했어요. 근데 공항 이제 가면은 공항에서 우리 짐을 검사하는 시간을 갖죠. 이제 우리나라 뭐라고 하나요? 우리나라 여권 보여주고 통과하기 출입국 사무소 가기 전에 여러분 짐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쭈쭈쭈쭈 가서 거기서 여권이랑 탑승권을 보여주면요. 여러분 짐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실 거는요. 대부분 아시겠지만요. 액체류 같은 거는 큰 거 100ml 이상이면 가지고 탈 수가 없어요. 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물병을 들고 계셨으면 그 짐검사하기 전에 버리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치약을 우리나라에서 쓰는 긴 치약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지고 계시면요. 거기서 걸려요. 고추장 같은 거 걸립니다. 네, 우리가 폭발물에 대한 안전 때문에 100ml 이상 되는 거는 가지고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좀 큰 액체류, 화장품이나 이런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배기지에다 넣고 짐 보내버리시면 되고요. 나머지 정말 간편하게 휴대해야 됐던 것들만 가지고 몸 검사, 짐 검사 끝나면요. 이제 우리 이제 출입국 관리소에 들어가죠. 출입국 관리하는 곳에 가서 우리 여권이랑 보딩 패스 보여주면요. 들어가세요 하고서는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출국을 한 게 되죠. 그때 이제 우리가 시간이 보통 남습니다. 네, 대부분 2시간 반, 3시간 전에 도착하시는 분도 있고요.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내냐면 보통은 우리 duty free shop이라는 곳을 갑니다. 네, 이 duty free 하면요. duty가 세금이에요. 세금, free, 공짜. 네, 면세점이죠. 면세점에서 쇼핑을 좀 하실 수 있고요. 이 duty free shop에서 쇼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 게요. 공항에서 중간중간 보면은 이 표지판들이 있어요. 그 표지판, 전광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departures, 출발이라고 보면요.
자, 앞에 시간, 뭐, 그리고 목적지, 항공편, 뭐, 등등등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지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보셔야 돼요. 지연은요,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delayed. delay가 이제 연기되다, 지연되다 이런 건데요. 연기되어졌다, 이렇게 해서 delayed라고 하고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delayed.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요, delayed가 이제 지연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여기다 안 가지고 왔어요.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취소되는 경우는요, canceled라고 하고요. 제가 5번째 가지고 온 거는요, 정시 출발이에요. 정시 출발이라는 표현은요, on time. time 하면 시간인데요. on은 어딘가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것들, on the desk. 제가 책상에 올려놨으면 on the desk라고 해요. 근데 시간이 on time 어디 위에 딱 정확히 올라가 있다. 정시에 출발한다고 할 때는 on time 이라고 이야기한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자꾸 전광판 말씀드려서 다음 장에 넘어가서 전광판에서 여러분 편명 어떻게 찾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time 하면 time 해서 시간이에요. 보통 기준이요. 시간 기준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time 해서 우리가 출발하는 비행 편명에 시간이 쭈루루루루루루루루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요, 목적지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목적지는 영어로 destination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destination을 보면 여러분들이 한국으로 가시면 서울, 인천, 다낭으로 가시면 다낭, 일본으로 가시면 저기 도쿄, 이렇게 써 있죠. 도쿄, 베이징, 파리스, 뉴욕 쭉 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간을 잘 못 찾으시겠으면 destination 보시고, 우리가 가는 곳 한국인지 아니면 태국인지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 옆에 flight라는 게 써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항공편명이에요. 항공사마다 이제 시작하는 단어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K2로 시작을 하고요. 아시아나항공은 OZ로 시작합니다. OG로 시작하고 다 항공편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번호를 001 해서 세 자리 숫자의 번호를 붙여놨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타실 항공편명입니다. 그리고 4번째랑 5번째는요. 제가 remarks랑 status라는 거 써왔는데요. 이거는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만 한번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remarks 하면 비고예요. 자, 시간, 목적지, 항공편명 써놓고 옆에다가 비고라고 써놓던지요. 아니면 status라고 하는 현재 상태, 상황에 대해서 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써있냐면요. on time, 제때 출발해요. 아니면 delayed, 지연되었습니다. 아니면 cancel 해서 취소되었습니다. 등등의 정보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duty free shop 신나요. 듀티프리 가면요. 너무 싼 것도 너무 많고,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영어 수업이 벌써 20분이 넘어서, 저도 듀티프리 샵에서 참 많은 걸 구매해 봤는데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요, 듀티프리에서 사는 게 전혀 싸지는 않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게 전자제품은 사면 더 비싼 것 같지? 같은 생각이 들고요. 좀 꽤나 많이 싼 게 화장품류가 정말 많이 쌉니다. 화장품류가 세금이 원래 많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화장품류가 정말 많이 싸고 주류가 굉장히 많이 싸죠. 주류세가 원래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술이랑 화장품 이 정도가 참 좋고요. 명품 같은 경우도 이제 시내에 보면 명품 듀티 프리 백화점들 좀 있죠. 명동에 가면 롯데백화점 있고 막 용산에 가도 아이파크에도 있고 그런 이제 사치품 같은 거 해외에서 수입된 사치품 같은 경우는 세금이 많나 봐요. 그래서 면세에서 사시면 좋습니다. 좀 많이 싸고요. 다만 이게 좀 비싼 거 사시면요. 카드로 긁으면 내역이 남겠죠. 우리 면세한도 초과하면 들어올 때 세관에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사셨으면 좋겠고요. 공항에서 출발하는 건 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뒤에다가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단어 지금 우리가 20개 배웠어요. 단어 뒤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여행에서 가장 필요한 회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테니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Where is에서 뭐는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영어 회화예요.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Where is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Where is 네, 좋습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 여행 가면 노상 어디 있는지 물어볼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where is 하고 우리가 물어볼 것 가져다 붙이면 돼요. 예를 들면요, 공항에서요, 내가 어떤 항공사를 찾고 싶은데 체크인 카운터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집 맡기려면 체크인 해야죠. Where is a check-in counter? 이렇게 물어보면요, 체크인 카운터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게 되고, 자, 우리가 면세점 찾고 싶어요. Where is a duty-free shop?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처음 보시는 분들도요, where is 이 표현만 알아두시면요, 어디 있는지 찾는 거 굉장히 쉬워요. 제가 뒤에 가서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도 where is 쓸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반복을 해드릴게요. 제가 방금 이거 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어떤 분이 농담으로 제가 하는 게 이게 파리처럼 이거 손 비비는 거 너무 자주 한다고 네, 얘기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나고요. 자꾸 비비게 되네요. 전생에 파리였는지.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사실은요, 비행기를 타서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꼭 좀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화장실입니다. 우리 딱 보면 화장실 대충, 뭔지 알아요. 근데 화장실이라는 영어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toilet, bathroom, restroom, 뭐, WC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비행기에서는요, 또 다르겠어요. 네, 뭐라고 쓰냐면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lavatory라고 해요. lavatory 정도가 돼요. lavatory.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lavatory. 네, 발음이 약간 어려운데요. 발음 정확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앉아있으면 우리 기준으로 앞 또는 뒤에 무조건 있어요. 근데 앞에 커튼이 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코노미석을 다 샀다는 가정하에 앞에 커튼이 쳐 있으면 앞에는 비즈니스 클래스랑 퍼스트 클래스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아예 사용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많이 앞에 앉아 있다. 그리고 내 앞에 커튼이 쳐져 있다. 그럼 화장실은 뒤로 가셔야 됩니다.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정말 알아둬야 되는 걸 제가 빨간색이랑 초록색으로 가지고 왔어요. 화장실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요, 사용 중에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occupied라고 써 있습니다. 보통 빨간색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좋은 비행기 같은 경우는 자리에 앉아서 화장실이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앞에 보시면요, 제일 앞에 상단쯤 보시면요, 빨간색이 켜졌다, 초록색이 켜졌다는 경우들이 있어요. 좋은 비행기 경우는요. 그렇지 않은 비행기 경우는요, 앞에 가시면 occupied라고 써 있는 경우, 내지는요, 그 아래에 있는 비어 있다는 뜻의 초록색으로 vacant 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 우리 한번 두 개 다 한번 따라 해보고 제가 추가 설명 드릴게요. 자, 사용중은요, occupied. 사용중은요, occupied. 네, 비어 있다는요, vacant. 네, vacant 정도인데,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렵고 평소에 자주 안 쓰는 말이에요. lavatory 포함해서 occupied, vacant 다요. 그래서 여러분 사용 중 그냥 빨간색으로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비어있는 거는요, 초록색으로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비행기 타면요, 화장실 문 열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네. 우리 이렇게 여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당기는 것도 아니고, 미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경첩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가운데를 밀어야 열리는 경우도 있고요. 경첩이 3단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요, 처음에 여실 때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push 내지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은색깔로 push라고 보통 써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안으로 들어갈 때는 미셔야 돼요. 근데 한쪽 밀면 안 열리면요, 그 경첩되어 있는 가운데 부분 세게 미시면 열립니다. 그리고 안에서 밀 때도요, 안에서 나오실 때는 문을 여시고, 잠근 거 여시고, 그 손잡이랑 같이 잡고 빵 당기셔야 돼요. 그래서 문 여는 게 약간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 거기 초록색으로 vacant라고 비어있음이라고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문이 열기가 어려우니까 몇 번 밀어보시고, 안에 사람이 있구나 하고 착각하고 화장실 못 들어가시면 안 되니까 이 초록색 vacant 반드시 좀 초록색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거 이제 화장실 가셔서 여러분 볼일 보고 나셔서 물을 내려야 되는데, 물 내림 버튼이 약간 좀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 보통 이렇게 옆에 있는 거 이렇게 누르거나 변기 위에 있는 거 누르는데, 비행기는 좀 달라요. 별도로 보통은 파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 색깔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써 있어요. flush라고 써 있습니다. 물 내림 버튼 flush. 네, 비행기에서도 물을 내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있는 flush라고 하는 단어, 이거 모르시겠으면요,
파란 색깔 버튼 어딘가에 있어요. 그거 빡 누르시면 물 내려갑니다. 그래서 비행기 화장실 이용은요,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식사를 하고 나서 화장실 가시려면요, 한 30분 기다려야 돼요. 특히나 이제 비행이 긴 경우에는요, 양치질 같은 거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화장실에서 물도 쪼로로 나오는데 양치질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기 앞에서부터 식사가 오네? 그럼 저는 이제 화장실 뛰어갑니다. 화장실에서 용변 보고요. 그리고 밥을 먹은 다음에 잠깐 이렇게 자다가 사람들 싹 빠질 때 되면 갑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는 타이밍도 잘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번째 있는 단어가요. 이거 지상에서 땅에서 쓸 일 아예 없습니다. 근데 영어 비행기 타면요, 난기류를 이 비행하시는 분들이 난기류라고 이야기 안 해요. 한국말로도 turbulence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가져온 게요, turbulence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냥 난기류예요. 비행기가 가다가 막 흔들리거나 아니면 갔다가 뚝 떨어지는 기분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기류 오면은 여러분 안전벨트 차셔야 되고요. 저도 난기류 오면 굉장히 무서워요. 난기류 너무 무서워요. 난기류 오면 심장이 콩알만해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늘 이런 생각을 하죠. 인간이 만든 이동수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전거, 자동차, 오토바이, 뭐 배 등등 모든 헬리콥터. 근데 그 중에 가장 안전한 게 비행기라고 합니다. 탔을 때 사망 확률이 가장 적은 게 비행기래요. 지금도 하루에 수천 개가 뭐예요? 수천 개가 넘지 않을까요? 전 세계에 떠다니는 비행기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비행기들이 떠다니고 있지만 비행기 사고 잘 안 나죠. 물론 한 번 사고 나면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렇지만요. 여러분 자동차 탈 때보다 훨씬 안 무서워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터뷸런스가 있는 게 우리가 워낙 빠른 속도로 달리니까 우리 바닥 땅에서 달릴 때도 올바른 길 갈 때는 자동차 흔들림 없이 쭉 가다가 울퉁불퉁한 길 만날 때도 있잖아요. 공기가 막 이제 일정치 않은 곳 가면은 비행기가 뚫고 지나가니까 이제 울퉁불퉁한 길 가는 것처럼 흔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겁나는 걸 자꾸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장으로 가면요, 터뷸런스 오면요, 이렇게 방송 나옵니다. Fasten your seatbelt. 뭐 앞에 말 다 들으실 필요 없어요. seatbelt 무조건 나오면요, 여러분 안전벨트 차라는 sit 앉아있는 belt, belt 안전벨트 차라는 무조건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 뜰 때요, 안전벨트 무조건 다 차라고 하잖아요. 비행기 뜨면 안전벨트를 차고 계시다가요, 비행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삥 하고 소리가 나요. 그리고서는 위에 보시면 안전벨트 표시가 있는데 거기 초록색으로 불이 탁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전벨트 탁 푸시고 여러분 활동하고 싶으신 거 하셔도 되고요. 터뷸런스 만나면 앉아서 fasten your seatbelt라고 방송 나오면 그냥 안전벨트 다시 하시면 되고요. 자, 비행기 타면요, 비행기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네, 엄청 낮지도 않은데 사실은 습도가 굉장히 없어서 좀 춥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우리 여름에 여름철인데 온도가 높은 것보다 온도랑 습도랑 같이 넣으면 정말 막 사우나 온 것처럼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습도가 낮으면 몸이 조금 더 춥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비행기에서는 춥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 한국 사람이 없어요. 승무원이 없을 때는 담요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 담요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국적기, 예를 들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거 좋은 항공기 타면요, 태국 가시면 뭐 진짜 태국에서 운영하는 타이항공, 베트남 가실 때도 베트남 국적기 이런 거 타시면 담요 다 줍니다. 담요 다 주는데 저가항공 타시면 담요 안 줘요. 네, 그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담요를 아예 안 주는 항공사도 있고요, 달라고 하면 주는 항공사도 있고, 달라고 하면 돈 받고 주는 항공사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알아가시면 되는데, 어쨌든 추우시면요, 담요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국적기 타셔도요, 담요가 하나 있는데 미리 요청하면요, 담요 하나 더 줘요. 그럼 담요 2개를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n I get 아직 우리 안 배웠네요. 뒤에 가서 영어 회화 때 배울 건데 담요는요, 영어로 blanket이라고 해요. 블랑켓, 블랑켓. 이거는 꼭 좀 아셔야 되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blanket.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는요,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아예 없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발음이 좀 중요해요. 물은 우리 뭐라고 하죠? water. 예.
한국말로도 워터라고 하죠. 워터 이러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영어스럽게 좀 굴려서 말을 해야 돼요. 네, 영어를 미국식 영어로 하면 water. 그래서 water보다는요 워럴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한번 따라해보고 넘어갈게요. water. 네, 이 알발음 잘 안 되셔도 계속 계속 굴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water 하셔야 되고 자, 이 밑에 두 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아시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저는 늘 비행기 탈 때 이제 귀마개랑 안대를 가지고 가요. 혹시라도 이제 깊이 자고 싶을 때 방해가 될까봐. 근데 귀마개는 진짜 확실히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 하는 소리 내지는요, 막 아이들 울고 저기서 막 소리가 나면은 자다가 깨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편안하게 여행하시려면 비행기에 좀 많이 주무셔놔야 현지 가셔서 더 여행 시간 길게 잘 즐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귀마개 가져가신 게 아니면 ear 귀 plug, 우리 저기 콘센트에다가 플러그 같은 거 꼽잖아요. 그래서 ear plug 하면 귀에다 꼽는 거예요. 그래서 귀마개 좀 주세요 이야기 하려면요 ear plug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안대는요 뭐 eye mask라고 이야기해요. 눈 마스크 가리는 것에서 eye mask 아니면 뭐 sleeping eye mask 정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귀마개 잘 생각 안 나시면 ear plug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안대는요 eye mask 이 정도 얘기하시면 충분히 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요 그 다음 장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는요 여러분이랑 한 번도 얘기는 안 해본 것 같은데 비행기 가면 기내식을 줍니다. 근데 기내식이요 영어로 알려줘요. 비행기 기내식이 뭐가 있는지 도대체 뭐라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한국 승무원이 없는 외국 항공사 타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보통 이 사람들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시면요 밥 주문하실 때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비행기 타시면 우리가 온도 유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압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만히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기내식은요 굉장히 고열량 식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거의 꼭 들어가는데 일단은 우리가 음식은 고기를 기준으로 하나 자르고 두 번째는요 밥인지 면인지 하나만 자르면 음식 주문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은요 3가지 메뉴 정도가 있어요. 어떤 걸로 구성되냐면요 첫 번째 소고기는 beef라고 해요. beef 한번 따라해볼까요? beef. 자 beef 네, 돼지고기는요 pork 라고 하고요. 닭고기는요 우리 좋아하는 치킨 있죠? 맞아요. chicken 이라고 하고 물고기는요 fish 네 그렇게 해서 말하고요. 이 아마 보통 이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이렇게 얘기해. 승무원이 와서 뭐 드시겠습니까? 우리는요 뭐 어쩌고저쩌고 beef 어쩌고저쩌고 pork 내지는요 어쩌고저쩌고 fish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기준으로 하나를 나누시고요. 그 뒤에 rice 5번째 줄에 있어요. rice 하면 밥이라고 해요. 첫 번째 있는 단어 noodles 하면 noodles 하면 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ice 밥, noodles 면 해서 밥 아니면 면도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소고기가 들어간 밥 이렇게 얘기해줘요. 돼지고기가 들어간 면, 물고기가 들어간 밥, 네, 생선이 들어간 물고기보다는 생선이 낫겠네요. 목이 메였는데 생선이 들어간 밥,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귀 기울여 들으시다가 나는 고기가 상관이 없다. 어느 고기든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냥 밥만 먹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rice please 이렇게 얘기하시던가요. 아니면 나는 고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 그러면 이게 막 조합이 되거든요. 소고기랑 밥이랑 조합이 뭘 주는 데도 있고 소고기랑 면을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냥 beef 소고기 얘기하실 거면 beef만 잘 듣다가 beef 이렇게 얘기하면 소고기에 들어간 뭔가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기 기준으로 나누시던지 내지면 밥이나 면 기준으로 나누셔서 본인이 기준을 하나 딱 가지시고 나 이번에 소고기 먹을래. 그럼 소고기 그냥 딱 얘기하시면 소고기가 나오고 뭐 면을 이야기하시면 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 꼭 좀 외워두시고요. 그 승무원이 이야기하는 거 잘 들으셨다가 beef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은요. 제가 간략하게 이 마법의 단어를 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사실 여행 영어라는 걸 강의했을 때 여러분께 처음 알려드렸던 단어가 이 please예요. 네, 이게 영어에서 마법의 단어예요. please 하면요. 뭘 좀 주세요 내지는 뭘 좀 부탁해요 하는 공손한 표현이에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뭐 해석하자면 주세요 내지는 부탁드려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자, 이래요. 모든 걸 다 얘기하고 뒤에다 please 하면요. 해주세요예요. 해주세요 내지는 주세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물 주세요 할 때 그냥 water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승무원한테 물 이렇게 얘기하면은 물을 달라는 거구나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듣는 승무원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water 하고 please 하고 뒤에다가 please만 간략하게 붙여주시면 되게 공손해지고 주세요라는 표현까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영어 회화의 첫걸음은 그냥 please만 아시면 된다는 생각도 해요. 뭐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모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water please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물 좀 주세요. 물 좀 부탁드려요. water please. 그 밑에는요. 오렌지 주스 좀 주세요. orange juice please.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요건 좀 아셔야겠네요. 담요 좀 주세요. blanket please.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식당 메뉴, 기내식 메뉴. 자, beef 아니면 rice. 아니면 noodle, pork 다 배웠었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승무원 다 듣고 소고기 먹어야겠다. beef please. 얘기하면 딱 소고기 들어간 거 줍니다. 아니면 rice please 하면 밥으로 만든 음식 딱 줍니다. 신통방통한 말이고요. please는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 please보다 약간 조금 더 고급진 표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이거 제가 정말 입이 닳도록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Can I get 하면 어떤 걸 이제 얻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 돼요. 근데 굉장히 공손한 거예요. 주세요도 아니고요. 제가 어떤 것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공손한 표현이에요. 완전 저 좀 진짜 좀 주세요. 이런 완전 극존칭은 아닌데요. 꽤나 공손하고 매너 있는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an I get 하고 뒤에다가 사실 이것도 어제 설명을 좀 이거는 나중에 영어 회화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Can I get water만 하셔도 되는데 Can I get some water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 좀 주실 수 있나요? 하고 좀 고급스러운 표현. Can I get some water? Can I get some water? 내지는요. Can I get a blanket? 하고 마지막 줄에 있는 거예요. 담요 좀 주실 수 있나요? 담요 좀 제가 얻을 수 있나요? Can I get a blanket? 네, 그래서 여러분 자, 지금 뭐뭐 배웠냐면요. 아까 전에 where is에서 어딘지 물어보는 거 배웠어요. 네, 그리고 pleas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can I ge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거 좀 더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영어 이거 연습 진짜 많이 할 수 있도록 쭉 해가지고 강의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오늘은 조금 빨리 벌써 빠르진 않죠. 벌써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아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제 힘든 비행을 마쳤습니다. 네, 힘든 비행을 마치고 비행이 드디어 안전하게 팡팡팡 착륙을 했어요. 자, 이제 기대되게 우리 짐 다 챙기셔야죠. 짐 다 챙겨서 비행기를 내리면 자,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죠? 출입국 관리소라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리시면요. passport control이라고 하는 곳 내지는요. immigration이라고 하는 곳 둘 중에 하나 찾아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단어 passport, 여권, control. 여권을 이제 통제한다는 거예요. control 하면 통제한다는 건데 passport control이라고 쓰는 나라도 있고요. 어떤 공항 가면요. immigration이라고 쓰는 데도 있어요. immigration은 뭐 공항뿐만 아니라 뭐 다른 도시에서도 immigration이라는 데 있어요. immigration office 하면 출입국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passport control 내지는요. immigration이라고 쓰여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이 가는 곳을 한 명, 딱, 약간 좀 젊어 보이고, 근데 물론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환승하면 큰일 나는 거죠. 환승해서 다른 나라 가면 큰일 나는데, 좀 젊어 보이는 애들인데, 딱 여기서 내릴 것 같은 애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태국에 갔습니다. 더운 나라잖아요? 이미 옷이 되게 짧아요. 여기 태국에 있을 것 같아. 그런 무리들이랑 다른 사람들이 싹 눈치 보면서 가시면 돼요. 가서, 줄 딱 쓰시면은요, 줄 쓰는 데가 좀 나뉘어져 있어요. 보통은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용이 있고요, 외국인 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 국가 같은 데 가면요, EU라고 해서 이제 EU는 이제 유럽 연합인데, 유럽 연합 가입된 국가들은 유럽 연합 가입된 국가들만 있고, 또 가입 안 된 국가들만, 가입 안 된 외국인들만 가는 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곳은요, Foreign Passport라고 써있는 거 가셔야 돼요. 이 앞에 있는 Foreign 하면 외국의, 그래서 Foreign Passport, 외국의 여권, Foreign Passport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지는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있는 단어가요, Foreigner 하면 외국인이란 단어예요. Foreigner, 외국인이라고 쓰여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된다. 내지는 다섯 번째, visitors라고 제가 쓰는 게 있는데요. visit 하면 어디를 방문하는 거예요. visitors 하면 방문자. 그래서 뭐 다양하게 씁니다.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번 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실 수 있는 부분을 외우시면 좋고요. 그게 조금은 어렵다 싶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 저기 좀 한국 사람들인데 이렇게 물어본다는, 가는데 따라간다든지 잡고서는요, 출입국 신고하는 데가 저쪽인가요? 물어보면 어린애들은 다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입국 심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입국 심사 받을 때 떨립니다. 영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떨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다낭에 가신다거나 방콕에 가신다거나 이런 홍콩, 마카오 이런 전형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를 가면요, 입국 심사할 때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근데 관광지랑 예를 들면 유학 또 좀 가고 불법 체류자들도 있는 나라 가면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미국 같은 데는 사람들 뒤에 기다리던지 말든지 엄청나게 길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입국심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좀 하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약식으로 입국심사 때 여러분들이 주로 받는 것들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여러분들 가실 때, 입국심사 하실 때는 모자 쓰신 분들 모자 벗으셔야 되고요. 선글라스 쓰신 분들 선글라스 벗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로 사진 찍고요. 어떤 데 이제 지문 등록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May I see your passport? 내지는 your passport please?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아마 한 단어만 건지시면 되는데요. May I see your passport? passport만 건지시면 됩니다. passport. passport 들어가는 말 할 때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여권 주시면 됩니다. 네, 그 사람이랑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보내주는 나라가 있고 아니면 추가 질문을 조금 더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는요,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내지는요, What is the purpose of your trip? travel. 이런 질문들을 해요. What is the purpose? purpose.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줄에다 써놓은 건데요, purpose 하면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다른 단어 다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purpose 하면은 요것만 딱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passport 알아들으시고 purpose, 각 나라 사람마다 다 발음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질문 대부분일 거예요. purpose 하면은요, 여러분 여행 가신 거면요, 그냥 travel, travel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거 따라해 볼게요. travel.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그냥 휴가라고 써놨어요. vacation.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how long, 어쩌고 그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뒤에 있는 거 들으실 필요 없어요. how long만 들으시면 돼요. 얼마나 오래라는 뜻이에요. how long, how long are you gonna stay here? how long, 이런 얘기들 해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고, how long까지만
알아들으시면 되고요. 이게 얼마나 오래 여기 머물 거냐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답하실 때요. 제가 뭐 four days라는 걸 써놨는데 그냥 이렇게 four 숫자 1, 2, 3, 4 days 일 그래서 4 days 이렇게 얘기하시거나요. 3 days 아니면 7 days 아니면 뭐 영어 좀 자신 있다 그러면 a week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a week 한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 만한 다들 많이들 가는 여행지는요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뭐 유럽에 가셨다든지 좀 낯선 나라들 가시면 많이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입국심사 좀 따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입국심사 관련해서도 1편, 2편 다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도움될 것 같고요. 자, 드디어 입국심사를 끝내고 들어가세요 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 신나 나가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붙인 짐을 찾아야 됩니다. 네, 짐 찾는데도요. 짐 찾는데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arrival 해서 arrival time 써 있고요. 옆에 destination 목적지 from이라고 써 있겠네요.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느 편명을 타고 왔는지에 따라서 몇 번 벨트로 가세요 하고 있는 전광판들이 보통 있어요. 그럼 그 앞에 가시면은요. 자, 어느 쪽으로 가냐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가면 돼요. baggage, 아까 우리가 붙였던 짐은 baggage라고 했죠. baggage claim이라고 해서 첫 번째 줄에 나온 거 보시면요. 이게 baggage claim 하면 짐 찾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위에 간판 보시면요. baggage claim, immigration, 이렇게 막 방향식 표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baggage claim으로 가시면 돼요. immigration 통과하셨으면. 자, 그럼 다행히 잃어버린 것도 없고 훔쳐간 것도 없고 내 짐이 나오면 기쁜 마음으로 짐을 들고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customs라고 해서 세관이에요. 우리 입국신고서 쓰라고 이야기해요. 세관신고서 내지는 입국신고서 둘 다 쓰라는 나라도 있고 아무것도 안 쓰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미화 몇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다, 동식물을 반입한다 이런 거 쓰는 게 있어요. 안 한다 다 표시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customs에서 여러분 거 낼 거를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라 가면요. 세관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신고할 거 없는 사람이 나가는 길, 신고할 거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신고할 거 없는 사람이 나가는 곳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아랫줄에다가 세 번째 줄에 써놓은 건데요. Nothing to declare. declare 하면 이제 신고하다, 알리다 이런 건데 nothing 하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알릴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customs 가서 신고서 제출하시면서 nothing to declare 라고 써 있는 곳으로 쭉 나가시면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글로 갈 거예요. 따라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우리가 집에서 출발해서 공항까지 안전하게 도착해서 이제 그 나라 밖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무지하게 복잡한데 아마 이렇게 좀 알아야 되는 단어도 많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영어에 자신이 없으시면 자유여행을 좀 꺼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해보시면은 진짜 별거 아니에요. 특히나 여러분이 패키지 여행을 가실 때 이 제가 지금 알려드린 단어들 있잖아요. 이거 눈여겨보시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갈 때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다 위에 써 있어요. 다 어디로 가세요, 어떻게 가시면 됩니다. 누구랑 자제분들이랑 가시거나 친구들이랑 가시거나 아니면 패키지 여행 가셨을 때 잘 눈여겨봐 놓으시면 나중에 진짜 혼자든 둘이든 자신 있게 떠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가르쳐드렸던 단어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우리가 나오면은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호텔로 이동을 해서 짐 놓고 이제 일단 여독을 좀 쉬고 그 다음에 여독을 풀고 그 다음에 관광을 하러 나가죠. 호텔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자, 호텔에 딱 도착합니다. 호텔에 가면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참 즐거워요. 호텔 가는 거는 저는 항상 호텔 가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딱 대접받는 기분이 들고. 그래서 호텔 가면요, 우리가 비행기 탈 때랑 마찬가지로 처음에 가면 뭘 해야 되느냐? 체크인 하셔야 됩니다. 체크인을 제가 그래서 또 써놨는데요. 체크인 할 때 이제 딱 쫄래쫄래 딱 가면 보통 체크인 시간이 3시예요. 3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좀 일찍 도착하시잖아요. 1시쯤 도착하셔도 일단 카운터로 가시면 됩니다. 아침 10시에 도착하셔도 카운터에 가시면 돼요. 그래서 카운터에 가서 여기는 안 써놨네요. 제가 early check-in이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early가 하면 좀 이르다는 거예요. early check-in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가끔 방이 나면 1시에도 들어가게 해주고 12시에도 들어가게 해주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호텔에 도착하시면 체크인 카운터 가세요. 가셔서 여러분 여권 딱 보여주시면 그 사람들이 이제 조회해서 예약 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 키를 주기 전에 여러분한테 deposit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deposit. 두 번째 줄에 있는데요. deposit 이야기하면요. 정확히는 뭐 우리나라 말로 보증금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텔에 있는 기간 동안 호텔에 보면 냉장고에 있는 거 까서 드시거나 아니면 호텔에서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뭐 음료를 드신다거나 내지는 호텔 기물에 대해서 파손이 된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미리 디파짓이라고 해서 맡겨놓은 그 카드에서 그 돈을 빼가요. 그래서 뭐 보통은 한 10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디파짓으로 긁을 수 있도록 카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럼 카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긁어요. 긁고 누군가 왔는데 누가 왔네. 그 사람들이 긁습니다. 그 사람들이 긁고요. 그래서 카드 달라 그러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디파짓으로 카드 달라 그러면 카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여러분들이 호텔에 다 쓰시고 나오시는 일련의 활동을 check out이라고 합니다. 체크아웃은요? 그냥 딱 체크아웃 한다고 여러분이 방키 딱 주시면 그 방키를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뭐 호텔에서 뭐 먹었는지 뭐 더 돈 낼 건 없는지 뭐 등등 해서 정산을 하는 시간이 바로 체크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텔 이용하시면서요.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호텔 가면 조식을 주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피곤해가지고 아침 먹으러 다닐 수도 없고 호텔에 이용할 때, 호텔에 예약할 때 조식을 같이 포함해서 예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침 식사는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breakfast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breakfast를 좀 알아두시고 breakfast를 어느 식당에서 팔고 있는지, 어느 식당에 가면 breakfast 주는지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breakfast, 아침. 식당은요, 이거 식당은 제가 단어 시간에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식당은 레스토랑이라고 해요. 근데 레스토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외국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어 발음이요. restaurant, 레스토란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restaurant. 그래서 breakfast, restaurant 하면 조식, 아침 식사 주는 레스토랑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수업이 거의 1시간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거의 끝나갑니다. 저도, 이렇게 몸 좀 풀고,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고, 아마, 대부분 여기까지 들으시려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중간에 하다가 아마, 나가시고 포기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면 저랑 같이 좀 이렇게 몸을 같이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등받이가 있는데 등받이에 기대는 게 아니라 좀 마이크 쪽으로 계속 몸이 가까이 가서 좀 몸을 풀어야 될 것 같고 호텔 가면요 우리가 좀 약간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애매한 게 뭐냐면요 바로 팁이에요. 팁. 호텔 가면 좀 팁을 저는 약간 좀 우리나라는 팁 문화가 없잖아요. 근데 호텔 가면 팁을 좀 주는 걸 당연하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팁 하면 우리가 이제 예의를 거스르지 않고 여행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좀 줘야 되는 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룻밤 자고 나서 방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을 싹 치워주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뭐 미국 돈으로 1달러 한 1,100원 정도? 1달러 정도는 이제 위에 냉장고 위에 있는 뭐 잘 보이는 곳에다 1달러 정도 올려놓으면 그분들이 가지고 가요. 그게 이제 문화고 그분들에 대한 이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팁은 꼭 한 1달러 정도는 꼭 잔돈 준비해 가셔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한다면 좀 좋은 호텔 가면 짐을 가져다가 방까지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1달러 정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팁 문화 좀 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단어 되게 어렵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팁 밑에 complimentary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complimentary가 뭐냐면 무료라는 뜻이에요. 참 무료라는 말 어렵게 써놨어요. 원래 무료가 F-R-E-E에서 free 하면은 무료, free 무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호텔에서는 이제 complimentary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가면요, 물 공짜로 안 주는 호텔 많아요. 유럽에도 좀 그렇고요. 근데 보통 우리들이 가는 휴양지에 있는 뭐 동남아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물을 공짜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물 앞에 complimentary라고 쓰여져 있으면 공짜, 아니면 물 한 병당 얼마라고 쓰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얼마라고 안 쓰여 있고 돈을 과금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free 내지는 complimentary라고 쓰여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물이 비싸요. 그래서 complimentary 아니면 전 보통 나가서 가게에서 사다가 여러 병 사다 그냥 마시고요. 자,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수건은 영어로 towels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가끔 쓸 일이 있어요. 왜냐면 가족끼리 여행 가거나 하면요, 수건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수건 더 시키는 건 얼마든지 더 시키셔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거기 0번 누르면 보통 housekeeping이라고 해서 룸 관리해 주시는 부서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towel please 하면은 수건 더 갖다 줘요. 그래서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곳에 여기다 제가 Wi-Fi password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 외국 가면은 인터넷이 너무 느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로밍 쓰시려고 해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시면 호텔 와이파이 잡으셔서 인터넷 하시면 됩니다. 와이파이로 뭐 보이스톡, 카카오톡 통해서 보이스톡도 되고, 페이스톡이라고 하나요? 페이스톡도 되고 하니까 우리 데이터만 연결되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패스워드, 보통 와이파이는 호텔에서 공짜로 제공합니다. 특히나 북미 가도 공짜, 아니다, 거기 또 공짜 아닌 경우들도 꽤나 많아요. 미국 가면 공짜 아닌 경우도 꽤나 많은데, 보통 호텔은 공짜고요. 그거보다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려면 뭐 하루에 몇천 원씩 더 내라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체크인 하실 때, 여러분 체크인 하실 때 와이파이 패스워드를 보통 안내를 해줄 겁니다. 이걸 모르시겠으면요, 핸드폰 가지고 그냥 카운터 가셔서 와이파이 패스워드 please 하면 그 사람들이 와이파이 공짜로 다 잡아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와이파이 패스워드예요. 패스워드라고 이야기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호텔 딱 가면은 수영하는 거 진짜 좋잖아요. 수영장은 가장 아랫줄에 제가 써놨어요. 스위밍 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수영장 찾아가시려면요,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에 보면 수영장이 몇 층에 있다 이런 거 표시 많이 되어 있어요. 내지는 모르시면 카운터 가셔서 where is swimming pool 이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위밍풀까지 배웠고요. 자, 우리가 배웠던 표현을 가지고 호텔에서 좀 어떻게 쓰는지 좀 한 번 더 복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타월 좀 더 주실래요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Can I get more가 이제 더죠. Can I get more towels? 라고 이야기하면 수건 좀 더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고요. Can I get some hot water? 하면 뭘까요? 이제 can I get 많이 해서 can I get some 잘 아시죠? hot water 하면 뜨거운 water, 물. 그래서 can I get some hot water? 뜨거운 물 좀 주세요. 네, 여행 가면은 그렇게 한식이 땡겨요. 근데 한식이 일단 해외 가면 한식이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리고 맛도 한식 맛이 별로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라면들 많이 가지고 가시죠. 컵라면. 근데 포트가 없는 호텔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 얻으려면요, 전화하셔서 Can I get some hot water? 라고 이야기하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와이파이 패스워드 모르시면요, 아까 뭐 카운터 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카운터 가는 방법이 제일 좋죠. 쉬워요. 근데 귀찮으시면 전화하셔서 Can I get Wi-Fi password?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Can I get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만능 표현입니다. 필요한 거 다 받을 수 있고요. 필요한 거 받을 땐 Can I get?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고 싶어서 물어보고 싶으면 Where is 쓰면 되죠. Where is swimming pool? 네 번째 문장이요. 수영장 어디 있나요? Where is swimming pool? 그러면 이제 직원이 친절하게 요렇게 가세요. 설명해 줄 거고요. 내지는요, 우리가 이제 호텔 안에 식당을 찾고 싶으면 Where is 어쩌고저쩌고 restaurant?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1시간 동안 저랑 열심히 달려오셨는데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힘을 이지 선생님 힘내야 되고요. 자, 이거 제가 이 매실을 이만큼 탔어요. 시작하기 전에 이만큼 먹었어요. 제가 이만큼만 먹고 1시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거 하는 이유가 여행 영어를 제가 강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이제 초급에서 조금 더 이제 수준을 조금 더 올리려고 해요. 근데 초급을 총정리 한번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총정리를 한번 해서 제가
제가 강의했던 것 역시도 묶어서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거 묶으면 최소한 6, 7시간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 지금까지 못 들으셨던 처음 여행에 좀 가시려는 분들께서 오셔도 한 큐에 빡 끝내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까지 배운 거 중요한 거 쫙 뽑아가지고 여러분께 요약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정말 짱이에요. 네, 짱입니다. 정말 최고고요. 저도 이렇게 강의하는데 약간 지금 초콜릿 먹고 싶은 느낌 뭔지 아세요? 당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걸 열심히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해외여행 가시기 전에 이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들으시면요 결국에 성과는 나옵니다. 눈에 내가 모르던 단어가 눈에 딱 들어왔을 때 그 기쁨, 내가 외국인한테 영어로 무언가를 물어봐서 말이 통했을 때 그 기쁨, 그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식당 가서 레스토랑트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아볼게요. 자, 우리나라 말로 메뉴판은요, 영어로도 메뉴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면요, 아까 can I get 했었죠? Can I get the menu? Can I get the menu? 아니면요, menu please 있었죠. please. 딱 자신 있게 들어갑니다. 그럼 가서 그 사람이 처음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뭐 좋은 식당이면 예약하셨습니까? 내지는요, 보통은 몇 분이세요라고 몇 분이세요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물어도 뭔 상관입니까? 이렇게 우린 4명, 4 이렇게 얘기하면 4인석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4인석에 가서 앉으실 때 Can I get the menu? 내지는 menu please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메뉴판 줍니다. 근데요, 메뉴판 읽는 게 굉장히 난감해요. 우리나라 메뉴는요 쉬워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특히나 서양식 메뉴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영어로 메뉴를 표현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몇 가지 단어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appetizer라는 단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appetizer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appetizer가 뭐냐면요, 그 전체 요리라고 해석이 돼요. 전체 요리가 도대체 뭐람?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뭐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전체 요리라는 게 보통 우리가 실제로 메인 디쉬, 제가 밑에 썼는데, 주 요리를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요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먹으면서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하는 것 정도를 appetizer라고 합니다. 그래서 appetizer에 있는 것들은 가벼운 요리예요. 가벼운 요리라는 거 좀 appetizer에 있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세 번째, 제가 soup에서 soup이라는 거 가지고 왔어요. 한국말로는 그냥 스프예요. 스프. 우리가 말하는 스프가 이건데요. 이거 왜 숲이라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냐면요. 제가 그 옆에 숲 옆에다가도 스프라고 안 써놓고 국물 요리라고 써놨죠. 국물 요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스프는 좀 아니고, 왜냐면, 우리나라 김치찌개, 우리나라 소고기 묵국 이런 거 다 영어로 표현하면 끝에 숲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숲에서 고르는 숲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소고기 스프 그런 스프 아니에요. 네, 숲 하면요, 그냥 국물이 있는 요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거랑 완전 딴판의 요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 요리가 땡기시면 숲에서 찾아보시고요. 잘 고르시면 한국처럼 맛있는 숲들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appetizer 전체 요리, 그 다음에 숲 하면 국물 요리, 그리고 salad 해서 네 번째 줄에 있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샐러드 맞습니다. 네, 이 샐러드가 뭐냐면 그 야채를 가지고 그냥 만든 그 샐러드고요. 가장 아래에 있는 것 main dish, 이게 바로 주요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appetizer, soup, salad, main dish 나뉘어져 있는 메뉴판 보시면요, appetizer 이런 데서 여러분 배채울 요리 시키시는 게 아니고 메인 디쉬로 가셔야 고기 들어간 좀 풍성한 배가 찰만한 요리가 나온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장으로 좀 넘어가서 좀 더 설명드리면, 자, 음료는 어디서 시켜야 될까요? 첫 번째 줄에 나왔습니다. beverage라고 쓰여 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음료가 있어요. 근데 beverage 좀 외우기 힘드시다 그러면 그냥 water, 여러분 water 아시죠? 아니면 COK에서 coke 해서 코카콜라 같은 거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데 가시면 beverage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dessert라고 하는 디저트란이 있어요. 디저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디저트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 디저트에서요, 여기 S가 2개 있죠. S 하나 빼면요 desert가 되는데 이건 사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요, DE가요 대 발음이 아니고 여기서는요 D 발음이에요. 그래서 desert라고 발음하시면 사막이 되고요, dessert라고 하셔야 우리가 아는 디저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에 알려드린 메뉴, appetizer 이런 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림 있는 메뉴판 보시면 이런 거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가장 아셔야 되는 게 마지막에 나오네요. 자, bill이라고 하면은요, 계산서예요. 우리나라는 돈 낼 때 어떻게 하죠? 네, 뭘 어떻게 하면 카드 주죠? 어디서 줍니까? 네, 우리가 보통은 입구에 있죠. 예,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계산서를 들고 가든 아니면 그냥 가면 우리나라는 이제 몇 번 좌석에서 어느 손님이 뭐 먹었는지가 체크가 되기 때문에 탁 눌러서 거기서 결제를 하고 가죠. 근데 대부분의 서양 아니면 뭐 동남아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식당이 제가 딱 앉으면 메뉴를 갖다 주고 거기서 다 먹으면 웨이터 부릅니다. 웨이터 불러서 웨이터가 오면 계산서를 달라고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가서 계산서를 가지고 오면 내가 카드를 줍니다. 거기다 카드나 돈을 주면 또 가지고 가서 계산을 하고 또 가지고 와요. 그 과정을 거쳐야지 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서는 bill 이라고 한다고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제가 뒤에서 계산서 주세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bill. 네, 아주 좋고요. 제가 그 네 번째 줄에 가지고 온 게 gratuity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 보통은 우리가 tip라고 하는 팁이라고 하는 걸 팁이라고 쓰는데요. 일부 나라에서는요, gratuity라고 하는 네 번째에 있는 단어를 팁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팁이 없는 나라도 있는데 팁 문화가 없는 나라에서도 호텔에서 밥을 먹으면요, 그 카드 명세서 밑에 팁이라는 게 쓰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떠냐면, 자, 미국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기준으로 가시면요, 미국에서는 먹으면 무조건 팁을 내야 됩니다. 팁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안 내면 막 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식 가격이 100불이다. 10만 원짜리 음식을 먹었다 손 치면요, 최소한 한 15% 정도의 팁은 내야 돼요. 그래서 음식값이 100이라고 100불이 딱 적혀 나옵니다. 그럼 그 밑에요, 아무것도 안 쓰여 있는 팁 내지는요, gratuity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 공란이 하나 있고요. 그 밑에 우리나라 말로 토탈이죠. total이라고 돼 있는 토탈, 총액이라고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가면요, 계산기 가져가서 핸드폰에 계산기 통해서 15%를 딱 맞춰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0불 써 있으면 팁 칸에다가 15를 써야 되고요. 총 115를 써서 제출을 웨이터를 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요, 호텔 식당 같은 데서 밥 먹으면요, 그런 게 쓰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 주셔도 무방한 나라들이 꽤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는요, 가격이 나와 있고 밑에 팁 내지는 gratuity라는 단어가 써 있으면 거기다가 저는 약간 좀 얘들 받아갈 거 약간 좀 눈치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X 써버려요. 내지는요, 그냥 빵이라고 써버리고 그 밑에 마지막에 있는 단어 total이 토탈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토탈이고요. 영어는요, total 이렇게 얘기하는데 토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 토탈이 총 금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홍콩 달러로 100이 나왔습니다. 그럼 홍콩 달러 100 그리고 여기 팁에다가 빵 토탈 총 100까지 확실히 해서 사인을 해서 줍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혹시라도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막을 수 있고요.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팁 주는 게 미국 가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 주는 거는 좀 그 나라 문화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아깝거든요. 네, 아깝고요. 정말 만족하셨으면 팁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오셨는데 마지막 장이에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 처음에 자리에 앉으면요, 메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귀에 이제 지금 막 딱지 생길 것 같죠? Can I get the menu? 내지는요, menu please 하면 주고요. 자, 우리 주문할 때도요, 누구는 may I have, can I have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초보자 레벨에서는요, 그냥 딱 메뉴판 보시고요. this, 이거, one, 하나. 그리고 this, 이거, one, 이것도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말 뒤에다가 please만 붙여주시면 공손하게 주문하는 게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약간 우리나라는 이렇죠. 식당 가면은 이모님, 사장님 여기요. 감사합니다 이모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모님 아니면 벨 띵동 누르는데 외국 식당에서는요. 이렇게 손 들고선 소리 지르면 되게 예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종차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보통 이렇게 눈을 웨이터가 상전이에요. 사실 서양 식당 가면 웨이터가 상전입니다. 이렇게 웨이터 계속 보다가 여기 이쪽 와줘. 내지는요,
계속 손 들고 있으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정말 급하면 excuse me 이야기해도 되고요. 전 급하면 그냥 가서 불러옵니다. 그냥 가서 불러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hey waiter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excuse me 이렇게 하시면 좀 안 된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산서 좀 주세요. Can I get the bill? Can I get the bill?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요, bill please, the bill please 정도까지 하시면 여러분이 장장 70분에 걸친 영어 회화 수업을 저랑 여기까지 다 오신 겁니다. 예, 제가 강의 자료를 19장 만들었고요.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이게 이제 필요하겠다, 안 필요하겠다, 이런 스토리로 해야겠다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그만큼 여러분께 좀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여행 안 가시더라도 재밌잖아요. 여행 영어 듣는 거. 네. 이거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요. 실제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 여행 가셔서 너무 자신감 있게 아무 곳이나 위험한 곳 돌아다니는 것, 아무 곳이나 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영어 때문에 너무 위축되어서 보셔야 될 거 못 보시고 또 하고 싶은 거 못 하시거나 불편하시면 그것도 안 돼요. 네. 여기서 지금 배운 거요. 자신 있게 한번 써보세요. 창피할 것도 전혀 없고요. 생각보다 영어 단어 한마디와 우리의 눈짓, 발짓, 손짓으로 굉장히 많은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제가 가르쳐드린 것만 알고 계시면 여행 가서 정말로 어려움 없이 지내다 오실 수 있어요. 확신합니다. 네, 저 믿으시고요. 맞아. 댓글에 너무 많아요. 선생님한테 배운 여행 영어 써서 너무 기분 좋았다. 정말 들리더라. 정말 알아먹더라.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더라. 라는 말 정말 많습니다. 자, 여러분도 망설이지 말고 쓰시면 좋겠고요.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